네, 오늘도 딜사이티스 다냐 선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다냐 선생님 얼굴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요? 꽃이 아, 든 남자 그런가요? 못지않은데요? 요즘은 음주 가무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히려 그러면 호재인 거네요. 예, 네, 우리 또 호주입니다. 다냐 선생님의 피부에 담비는 음주 가무를 끊는 것이다. 가무까지는 아니실 것 같고, 예, 음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꾸준히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음주는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새 뉴욕 증시의 움직임이 여간 좋지 않았는데 밤 사이에는 또 1% 넘게 반등을 보였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정말 좋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완전히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미를 들린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재현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관세 전쟁으로 갔을 때 그 피해는 자국민들에게 갈 거기 때문에 속보로 백악관에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유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그 말씀드리면서 국내 시장 또한 상승하는 그런 배경이 됐어요. 결국에 오늘 확정된 부분들은 백악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자동차 부품들 역시 좋은 모습들을 보인 상황에서 경제 지표 역시도 또 괜찮게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 하회를 했는데 비제조업 PMI가 이제 예상 상회로 나왔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트럼프 말로 정책에 대해서 급락했다가 정책을 완화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변덕으로 인해서 또 정책이 강공으로 전환됐을 때는 또 출렁거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주요국들 G30개국에서 유일하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 지표가 올라간 거는 미국과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은행주들이 크게 하락했던 부분들은 실업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과 그다음에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관세 유예 이슈로 올라갔지만 고용 둔화가 민간 부문의 고용이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둔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공무원들에서 해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면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베이지북에서 오늘 관세에 대해서만 45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북에서도 결국에 연준에서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을 경고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결국에 소비라든가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즉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쪽으로 갔을 때 시장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시장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주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시점이 결국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그제 바닥받고 어제 강한 반등 나왔고 오늘도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기술주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 또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바닥 찍고 반등하는 그런 형국이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들이 인공지능 섹터들이 낙폭이 컸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산업매가 있었죠. 그 휴머노 로봇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움직이는데 오늘 상황에서 그 패키지들이 같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낙폭이 컸던 섹터들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제자리를 찾아가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표는 좋은데 시장의 심리라든가 일회성 악재로 해서 크게 출렁거렸지만 우리는 외롭지만 공포의 매수에서 우리는 남들이 환호할 때, 열광할 때 매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은 남과 같으면 남보다 결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흔들림 이 부분보다는 나만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지금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상황에서는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들이 크게 나왔죠. 키메릭스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로 해서 50% 이상 급등 나왔고 모더나 역시도 급등 나왔죠.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거기서 승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레드와이어라든가 비아셋 위성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론이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그리고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든가 사이퍼 마이닝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관세 유예를 하면서 GM과 포드와 같은 자동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소어 인더스트리라든가 에버크롬비라든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킹이라든가 박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자동차 섹터라든가 가상화폐, 반도체, 그다음에 방산, 기계, 제약바이오, 비철금속, 양자 섹터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AI 쪽과 같이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이제 오펙에서 증산 이 부분이 나오면서 석유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이제 원전 섹터 역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ETF를 보더라도 대마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상화폐라든가 우주 섹터, 블록체인이라든가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클라우드, 통신까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또 그러면서 원유와 의료기기 쪽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M7들을 보면 그동안 시퍼렇게 멍들었었는데 오늘은 관세 유예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플과 인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다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있는 치메릭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처럼 70%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실적이 기대되는 랍탐그룹이라든가 모더나 역시도 오늘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은 제약바이오텍들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아울러서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엔비디아도 역시 바닥 잡고 이제 바닥은 확인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시장이 안 좋으면 110달러를 깰 수는 있지만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거죠. 실적 부진이 나오는 소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 부진 이슈가 나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맥락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M7분들이 낙폭과대해서 반등은 보였지만 결국에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라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종목 장세의 상승 탄력을 배가시키는 원동력은 결국에 실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원자재 쪽에서도 보면 서부 텍사스 중진료 이것이 한 2.78% 하락했고 니켈 역시도 0.61% 하락했지만 금이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옥수수 모처럼 곡물도 반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9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천연가스 역시 반등을 보였죠.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구리 같은 경우는 관세라든가 알루미늄 역시 이런 부분이 움직였으면 결국 2차 전지 역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중국은 여전히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해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겁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미국이 관세로 엄포를 놓더라도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물가 인상률을 2% 잡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에 대해서 80조를 투자할 것이고, 국방비 또한 7.2% 증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회에서는 경기 부양책들이 시장에서 기다리는 시그널들을 맞춰서 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도 2.8% 이상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심천과 상해 역시도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양해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관세 부분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이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관세로 위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980원 돌파하는 엔화가 어제는 하락하면서 결국에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니케이 역시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엔 같은 경우는 결국에 2월 달에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스탠스가 맞으면 다시 한번 980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 시점에서 한번 또 지수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엔화의 환율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같은 경우는 모처럼 이제 한박 웃음 우리가 지을 수 있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할 수 있다. 요 기사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상승을 한번 즐겨보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왔고, 또 중국에서도 양회에서 경기 부양하는 이러한 이슈가 나온 상태,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유동성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강한 상승을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있는 걸 지켜보면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죠.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관세율을 기대치보다 높게 부과했을 때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미국이 관세를 고집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 지표를 봤을 때 지금 한국이나 중국은 나름대로 견조한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했을 때 한번 얼만큼 튈지를 봐야 될 거고, 그러면서 어제 또 으름장을 놓은 게 뭐냐면 반도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선례가는 남아있지만, TSMC가 미국에 투자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호기롭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관세다, 보조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부분 대략적으로 7조 원 이상의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 폐지, 미지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또다시 우리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 부분과 반도체 보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좋았어요. 환율이 1,446원으로 원화가 강세 전환됐거든요. 근데 1,400원대도 아직 불안해요. 1,300원 밑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런 시점 잡겠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낙폭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원엔도 이제 980원대를 돌파했다가 972원으로 마감했거든요. 이거 역시도 불안하죠.
그래서 원엔 역시도 920원, 30원 전후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시장의 우려감을 조금 지워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관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2,300억 순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 누적 4,200억으로 매도를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700억 매수하면서 1,200억 순매수했고 선물에서도 매수와 매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1,500억 순매도로 인해서 5,300억 누적 매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3월 시점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과 선물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겠지만 아마도 공매도가 완전 재개되는 3월 31일 그 전즈음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 선물 매매를 보면 굉장히 어지럽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9시 18분에는 1,900억까지 선물 매수했다가 12시 10분쯤에는 32억 순매도했다가 결국엔 3시 15분에는 1,000억 순매수했다. 결국 마감에서는 1,500억 매도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시 이제 외국인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 개파락했던 부분까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도 약 3,400억 정도 순매수한다면 결국에 지난번 개파락했던 부분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선물 매도한다면 어제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려감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증시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탁금 역시도 2% 이상 급증했거든요. 57조 원대를 돌파했다는 것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CMA 역시도 87조 7,300억 증가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마켓머니 펀드 3월 되니까 1조 9,400억이 다시 유입됐어요. 그래서 209조 3,300억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신용융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좋은데 왜 우려스럽냐면 담보 비율을 못 맞췄을 때 한 번에 매도 쏟아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거는 신용 담보 비율은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된 일정을 보면 유럽연합 특별 정상회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토 관련해서 방위비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인데 어제에 이어서 이것 때문에 재건 쪽도 한번 움직일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면 우리는 오늘 밤이나 내일이 되겠죠. 달 탐사선 착륙 시도를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에서. 그러면 우주 섹터가 지금 미국에서도 우주 섹터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주 항공 섹터들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차세대 배전망 전국 확산 대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세대 배전망은 뭐냐면 전력 설비겠죠. 그렇다면 이거의 대장이 될 수 있는 LS 일렉 관련 LS 그룹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어요. 브로드컴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최근 낙폭이 컸던 게 유리기판이에요. 그리고 CXL이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과 CXL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1순위로 본다면 우주 섹터와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1순위로 보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와 방산, 유리기판, 그다음에 재건 이쪽을 두 번째 관심 섹터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주항공 쪽 그리고 자동차 쪽에 있어서 뭐 관세를 좀 한 당분간은 피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받게 될 텐데 과연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잘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핫이슈 종목 한번 AS부터 해보도록 하죠. HJ중공업과 ICTK를 준비하셨네요. 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함정 MRO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근 2달을 고생시켰네요. 지난 1월 13일 날 우리가
매수해서 요게 손절 가격을 6,500원에서 5,900원 이탈로 대신 이제 매수할 시점에다 요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목표가 근접은 하고 있어요. 목표가가 우리 10,000원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근접하고 있는데 최근 급등했던 거는 뭐냐면 미국이 MRO 시장을 이제 확대한다. 근데 요 HJ중공업이 함정 정비 협약 MSRA 이분 북방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 역시도 집중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죄송합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무언의 압력으로 알래스카 개발하는데 한국 이들 참여해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개발 역시도 같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00원 도전하시고 대신에 이제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자 요게 우리 10,000원을 돌파하더라도 일단 9,000원을 이탈하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8,000원에서 보고요. 아니면 엉덩이 무겁게 보실 분들은 외국인들이 어제 100만 주 이상 순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10,000원 돌파까지 기대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ICTK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지난 20일 날 말씀드렸는데 애매겼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8,500원, 8,000원 이탈로 다시 하고 이거는 매수 관점이다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목표가 13,000원이죠. 이 부분을 봐야 될 거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슈퍼컴보다 1,000조 배 빠른 1,000조 배 빠른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어제 양자 쪽들이 움직였는데 HVM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PQC 보안칩을 대량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서 도이치텔레콤과 양자 내성 보안 프로젝트 성공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오늘도 양자가 좋았기 때문에 갈 수 있고 또 HVM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섹터에도 포함되고 반도체 부품에도 같이 포함돼요. 세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기대해보자. 우리가 이제 13,000원 전고점을 목표로 했는데 요거 보면 일단 1,800원, 700원, 800원대가 단기 매물대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800원 이상 갔다가 1,500원을 지지하면 13,000원까지 도전하고 1,500원 이탈했을 때는 다시 매도 후에 8,5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J중공업 ICTK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 핫이슈 종목은 앞서서 우주에 집중하셨던 만큼 우주 관련한 이슈에 집중하시겠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온 동네 단타쟁이들이 네. 신규 상장하는 대진 첨단 소재로 몰릴 것 같아요. 음. 오늘 이슈가 된 게 신문 기사에서 따따상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 많이 나왔거든요. 네.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목표 공모 희망 가격 13,000원인데 음. 9,000원에 확정이 됐어요. 아. 그리고 청약 증거금이 이제 4조 6천억이었는데 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저는 간이 작아서 매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음. 오늘은 이제 우주 섹터죠. 스페이스X, 활차 시험 비행 이 부분 때문에 HVM이라든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LK 삼양 이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HVM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6,000원부터 시초가 매수하고 손절은 24,500원, 목표가는 34,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핫이슈 종목 토픽 HVM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종목 봐주시죠. 결국에는 퓨리사이오 매각건이거든요. 메타라든가 TSMC가 인수를 관심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TS 인베스트먼트, 포바이퍼 이게 움직였는데 미국 시장도 AI가 강세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섹터들 트레이딩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대장은 DSC 인베스트먼트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단위가 종목은 다시 한번 필요호사 관련한 이슈 종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딜사이트스 다니아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